원조 도마의 신, 모두가 인정하는 기계체조 레전드.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예능계에 떠오르는 스포테이너, 바로 여웅철입니다. 2010년대 우리나라 도마에 양악선이 있다면 1990년대에는 여웅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기계체조 선수인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은퇴하기 직전까지 역사에 남을 다양한 기록들을 수도 없이 세웠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심지어 체조기술까지 만들어 국제체조연맹에 등재했습니다. 바로 여일이라는 기술인데요. 여일은 공중에서 두 바퀴 바늘, 여인은 뒤로 두 바퀴 바늘 비트는 기술입니다. 여웅철이 만든 기술은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합니다. 기계체조를 소재로 다룬 일본의 스포츠 애니메이션 체조 사무라이에서 주인공 아라가키 조타로가 여웅철의 기술 여일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만화 속에서 TV 중계진들이 도마의 신 여웅철의 기술이라고 해설도 하는 걸 보면 여웅철의 명성이 일본에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여웅철의 딸 역시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본인의 노력으로 실력을 탄탄히 다진 그녀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여서정이라는 기계체조 신기술을 등재. 부녀가 나란히 기계체조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계체조, 특히 도마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 여웅철은 어린 시절 무협 영화 속에서 제주를 넘는 배우들을 보고 그 모습이 신기해서 체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다른 기계체조 선수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고 그만큼 남들보다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운동을 하는 친구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요? 불과 초등학교 6학년 때 볼수염을 앓게 됩니다. 팔꿈치에 있는 물렁뼈가 녹아내려 한바탕면 팔을 절단까지 할 뻔했다고 해요. 다행히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재활 치료 때문에 무려 2년간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선수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택했을 수도 있지만 여웅철은 통증을 참아가며 재활에 몰두했고 그나마 팔을 적게 사용하고도 가능한 뜀틀에 전념해 18살 나이에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창시절엔 그의 실력을 따라올 자가 없었으나 태릉 선수촌에 들어와 많은 선수들을 만나고 함께 훈련하다 보니 자신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용렬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1991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3위를 거머쥘 정도로 국내에선 독보적인 선수였습니다. 이때 당시 여웅철은 유홍렬 선수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만 그에게도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유홍렬의 허리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여웅철은 이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해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고 그 결과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 한국 기계체조의 1인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체조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낸 여웅철. 이전에는 없었던 도마천지의 등장에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격려,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큰 관심을 받을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입국 후 버스를 타려는 순간 많은 소녀 팬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왜 나한테 오지? 라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아시안게임에선 금메달을 획득하긴 했지만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특히 96년에 열린 애틀란타 올림픽은 그에게 여전히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점수 규정이 10점 만점 고정이었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의 기술을 구사해도 실수만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경쟁자 알렉세이 네모프는 쉬운 기술을 실수 없이 소화해 금메달을 땄고 반면 여웅철은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주고도 착지에 실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올림픽 금메달. 여웅철은 그때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아쉽게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을 더 오랫동안 기억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이 목에 걸지 못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후배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경희대학교 체육학부 스포츠 지도학과의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 서고 있으며 체조계에서도 국내외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내며 스포테이너로도 활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예능 뭉쳐야 찬다에서 의외의 축구 실력과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했었죠. 운동선수 출신이라 해도 은퇴하고 한참이 지난 그가 체조와는 전혀 다른
축구를 배우기란 쉽지 않은데요. 의욕은 앞서는데 몸이 제대로 따라주질 않아서 경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 영웅철은 경기 중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인데도 가끔 정색할 때가 있어서 방송 초기에는 영웅철은 예능을 모른다 라는 댓글을 보고 굉장히 속상해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는 유머 감각 있고 유쾌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사실 그는 다혈질적인 면도 있고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승부욕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성격 덕분인지 뭉치와 찬다에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축구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능감과 노래 실력까지 선보였는데요. 트롯맨들이 출연했던 트롯 FC 편에서는 김수희의 잃어버린 정을 부르며 여린 보이스의 노래 실력을 공개, 멤버들을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직접 들은 원곡 가수 김수희 역시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적이면서도 친숙한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기계체조 선수 영웅철을 몰랐던 시청자들도 이젠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웅철 선수를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서만 봤었는데 최근 들어 예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였는데요. 지난 1월 뭉치와 찬다가 종영된 이후에도 후속 시리즈인 뭉치와 쏜다를 통해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 블락스 멤버 중에 제일 작은 키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 하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보다 훨씬 큰 현지업을 온 힘을 다해 수비한다든가 높은 골대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시도하거나 빠른 스피드로 패스를 하면서 경기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단신이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최고라 할 수 있는데요. 중학교 팀과 대결할 때는 키 제일 작은 선수와 신장을 재보며 귀요미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을 한순간에 웃음에 빠뜨리게 하는 꿀잼 멘트 역시 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암 블락스의 첫 충계 농구 캠프에 참여했던 날 김성주가 훈련은 참석 안 하고 캠프 간다니까 온 분이 있습니다 라며 맹장으로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던 영웅철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영웅철은 오늘 놀러 간다니까 왔다 라고 대답해서 분위기를 띄웠죠. 뼈 때리는 농담에도 재치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여유있어 보이는데요. 그는 상암 블락스 멤버 중 어색한 멤버를 꼽을 때는 허재를 뽑기도 했어요. 감독이라 그런지 지금은 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축구는 내가 더 잘했었는데 라고 덧붙여 재미를 주었습니다. 아직은 상암 블락스의 주력 멤버라고 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능감에서만큼은 그를 따라올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재기발랄한 모습과 유쾌함으로 상암 블락스에서 계속 멋지게 뛰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웅철 선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기계체조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영웅철. 그 배경 뒤에는 온갖 부상과 훈련이 뒤따랐습니다.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값진 결과를 얻을 수도 없었는데요. 그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은퇴 후에도 후의 양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는데요. 과거 기계체조 선수로서 우리나라를 빛냈던 것처럼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좋은 선수를 양성하길 바라봅니다. 더불어 지금처럼 예능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호탕하고 유쾌한 그의 미소처럼 대중들에게도 밝은 웃음을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이었던 기계체조를 하고 그 안에서 2인자의 서름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도마의 신, 기계체조 레전드로 불리게 된 영웅철. 그가 일찍이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모습은 없었을 텐데요. 늘 기회를 기다리고 끝끝내 찾아온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기회라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